안녕하십니까. 가스산업기사 우리 실기 필답형 2017년 4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독성가스를 연소법으로 제독 조치를 할 때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소법으로 제거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플레어스택이죠. 플레어스택. 그죠? 그래서 플레어스택은 우리가 연소를 시켜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 그죠? 그냥 배출하는 것은 우리가 벤트스택.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화수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어떤 가스들, 독성가스 중에서도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가연성 배출가스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독성가스이면서 가연성 가스인 그런 가스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고농도 가스일 경우 제독 조치 효과가 양호하다. 제독 조치할 유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유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농도 적합한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2가지니까 우리가 고농도에 적합하다 또는 유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조 연료가 불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단점을 보시면 우리가 불연성 가스에는 부적합하다. 독성이면서 불연성인 또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농도 가스일 경우 앞에서 보면 우리가 고농도일 때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농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연소 처리 유지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독 조치할 유량이 적은 경우 마찬가지죠. 유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적은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집진 장치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집진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소기구에 접속된 염화비닐 호스가 지름 0.5mm의 구멍이 뚫려서 수주 200mm의 압력으로 LP가스가 10시간 유출하였을 경우 가스 분출량은 몇 리터인가? 단 LP가스의 분출 압력 수주 200mm에서 비중은 1.5이다. 자, 이거는 이제 계산 공식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가스 분출량 Q가 되는데 자, 이 Q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세제곱미터 per hour입니다. 단위 자체가. 자, 그래서 0.009T T는 직경이죠. 직경. 지름 0.05mm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는 비중. 자, H는 압력입니다. 그죠? 압력 200mm.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하면 요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 10시간 유출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1시간당 유출량이기 때문에 10시간 10을 곱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리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죠? 리터. 근데 이제 세제곱미터니까 1세제곱미터는 뭡니까? 1000리터죠. 그래서 1000을 곱해줌으로써 나오는 수치 259.81리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만 사용되는 식입니다. 그죠? 요 식이 어디 출처를 좀 찾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이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스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경우 노즐의 가스 분출량 계산식은 거의 대부분 이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PG 사용시설에서 조정기 사용시 2단 감압 방식을 사용할 때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감압 구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2단 감압이라는 감압 구조를 2단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2개. 2단이라는 것은 이제 2개. 그죠? 그래서 1차 압력을 한번 중간 압력으로
그죠? 1차 압을 중간 압으로 낮추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중간 압을 뭡니까? 사용압으로. 그래서 두 번, 그죠? 두 번 감압을 하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점, 이렇게 봤을 때 입상 배관에 의한 압력 손실을 보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급 압력이 안정되고, 각 연소 기구에 알만한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중간 배관이 가늘어도 된다. 자, 요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단점, 이렇게 봤을 때, 단점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1단 감압 방식은 1차를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2단 감압 방식 자체는 뭡니까? 설비가 복잡해지죠. 설비가 복잡해지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정기의 수가 많아지니까, 한 개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검, 그죠? 점검할 부분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부탄의 경우에는 재액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 또 장점, 문제에서는 장점을 써라 이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우리가 원심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서징 현상을 방지법 4가지를 쓰시오 나오죠. 그러면 서징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진동, 소음을 수반하는 현상인데, 자, 어떨 때 발생을 하느냐 이러면은 토출량, 그죠? 우리가 펌프에 운전을 할 때 토출, 그죠? 토출 나오는 쪽에 토출량이 변동이 발생합니다. 변동이 발생했을 때 주기적으로 진동,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이 숨을 쉴 때 이렇게 한숨 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뭡니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출량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을 때 압력계, 눈금에 어떤 진동,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특성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양정과 토출량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전양정, 양정 높이죠. 전양정과 이게 토출량의 그래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출할 때 이런 변화를 가집니다. 이렇게 변화를 가지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우상 특성, 오른쪽이 올라가는 형태, 이걸 없게 하는 방법,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출 밸브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인 컨트롤, 그 다음에 회전수를 변경한다. 그죠? 그래서 양을 일정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밸브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밸브의 궤도,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인 컨트롤, 베인 나오는 쪽에 베인, 그 다음에 회전수를 또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축 밸브를 기계에 근접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출량, 양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양을 일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배관 접합 부분은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부에 대해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지만 비파괴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배관의 지름과 압력을 쓰시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관에 용접을 했을 때 비파괴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인데 제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저압으로서, 압력은 우리가 저압으로서 뭡니까? 노출된 사용자 공급관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호칭질은 80mm 미만의 저압배관, 80mm 미만의 저압의 배관. 자,
요거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 안 해도 된다. 제외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뭐냐면 배관의 지름과 압력을 써라 했기 때문에 배관의 지름은 80mm, 그 다음에 압력은 우리가 저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다음 조건일 때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깊이는 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설, 그죠? 배관의 매설 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자, 요거는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0.6m 이상. 그 다음에 폭 8m 이상의 도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또 뭐 조건이 있죠. 조건이. 그럼 8m가 안 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폭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폭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에서는 1m 이상 깊이를 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0.8m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7번 넘어가 보죠.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산소가 50kg 충전되어 있다. 이때 용기 외부에서 액화산소에 대해서 6kcal/h의 열량이 주어진다면 액화산소량이 반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자, 산소의 증발 잠열은 1600칼로리/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 용기 내부에 액체 상태로 50kg가 있어요. 그죠? 50kg가 있는데 이걸 절반 2분의 1이니까 25kg의 뭡니까? 액. 그 다음에 기체. 그죠? 기체가 25kg.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산하기 위해서 보시면 킬로칼로리 단위니까 요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단위로 요 내용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증발 잠열을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산소의 분자량은 O2 얼마입니까? 32g이다. 그죠? 32g. 그래서 1몰이라는 것 자체, 몰의 분자량은 32g. 그죠? 그 다음 중량의 32g에 1600칼로리입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1g당 50칼로리다. 요걸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1kg일 때 50kcal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위 변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50kg의 절반이 되겠죠. 계산을 해줍니다. 25kg. 우리가 지금 증발하는데 얼마 증발하는 25kg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1kg 증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50kcal이다. 그죠? 그래서 50이 곱해지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그죠? 1시간.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의미가 없죠. 조건 자체가 여기 보시면 kcal/hour, hour당 시간당 열량이기 때문에 뭐 계산해서 넣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요만큼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게 열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열량을 뭡니까? 1시간 동안 주어지는 열량 6kcal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6kcal 주면 뭡니까? 증발하고 1시간에 증발했는 양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죠? 6kcal 소비해서 증발하고 그래서 6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죠? 6으로 나누어 주면 토탈 다 뭡니까? 요 25kg만큼 증발하는 시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이제 208.33 hour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도시가스 제조법 중에서 수증기 계질법에서 반응 온도를 상승시키면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많고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적은 저발열량의 가스가 생성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요 내용은 지금 요까지는 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요 뒤에 내용은 자,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수증기 B가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온도가 변화했을 때 하고 수증기 비가 증가했을 때 하고 요걸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편집 과정에서 이게 같은 뭐 좀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 내용은 같습니다. 일단 반응이니까요. 반응이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수소와 도시가스니까 도시가스 우리가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탄화수소 화합물의 수증기 계제리법이니까 수증기 H2O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되는 게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탄소, 물. 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양에 따라서, 그죠?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평형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 하면 반응 온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반응 온도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반응 온도 좀 놔두고요. 발열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생성되는 물질이라면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생성이 되면 이거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그죠? 열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죠. 근데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을 받기 때문에, 그죠? 열을 받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됨으로써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그래서 열을 반대로 뱉어내는 우리가 흡열 반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을 받게 되면 안정적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안정된 상태의 물질입니다. 자, 근데 열을 받게 되면 분해가 되면서 안정된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분해가 되면서 뭐냐 일산화탄소와 수소. 일산화탄소와 수소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죠? 불안정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열을 받게 되면. 예, 그래서 반응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역반응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역반응이 발생되고 그래서 수소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하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적은 저발열량의 가스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역반응에 의한 생성물인 수소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적은 저발열량의 가스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 에듀강 카페에 정오표에 등록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한번 참고해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차에 보면 이게 수증기 비가 증가했을 때 또 이제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하고 이거를 같이 보고 그냥 해설을 같은 문제인 줄 알고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번에 우리가 구조에 따른 정압계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레이놀즈식, 피셔식, 엑셀 플로우식. 자,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은 뭐냐? 레이놀즈식이라면은 피셔식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로딩형이죠. 로딩형이다 이렇게 돼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죠?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돼 있고 레이놀즈식은 언로딩형. 그죠? 언로딩형이고 정특성은 양호하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플로우식 변칙 언로딩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정특성과 동특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그래서 피셔식과 엑셀 플로우식은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피셔식과 엑셀 플로우식은 언로딩형. 엑셀 플로우식은 뭐 변칙 언로딩이지만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언로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류 3개를 쓰라 이랬으니까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통풍구조 기준에 대한 갈로 안에 채워 넣으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입니다. 그죠? 공기보다 비중이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통풍 구조는 환기구를 기본적으로 뭡니까? 두 방향이죠. 두 방향. 두 방향으로 분산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죠? 예, 한 개를 했을 때 잘못하면 환기구가 막힌다든지 이랬을 때 환기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두 방향 이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기구는 천장면에서 30c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거운 가스라면 바닥면에서, 그죠? 바닥면에서 30cm 이내 이렇게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흡입구 및 배기구의 간경 우리가 100mm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m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m 이상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면에서 이제 밑에 우리가 보시면은 지하에 제조소 또는 공급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배기구는 이제 가벼운 것은 배기구 천장 가까운 쪽 이렇게 했을 때 지면에서 3m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 이렇게 하면 배기구는 그죠? 바닥 가까운 쪽 이렇게 되겠죠. 바닥에서 30cm 이내에 그 다음에 이 높이 지면에서 요거는 5m 5m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무거운 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비중이 무거운 가스고요. 이거는 가벼운 가스. 그래서 일단은 좀 차이점이 있죠. 두 방향 이런 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뭐냐 요거는 천장면에서 가벼운 것은 천장면 무거운 것은 바닥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출구의 높이는 3m와 5m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비파괴 검사법 중에서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비파괴 검사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내부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자체를 볼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사선 투과 시험 우리가 RT 그죠? 약자로 RT죠.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검사 UT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함의 종류나 균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내부 결함이 되겠고 그 외에 외부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육안 검사, 그죠?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되겠죠. 확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분 탐상 검사, 강자상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침투 탐상 검사, 그 다음에 와류 탐상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결함. 이렇게 표면 결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결함은 두 가지 방사선과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진발열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발열량은 크게 고위와 저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고위 발열량 그 다음에 저위 발열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위는 우리가 총 발열량입니다. 총 발열량. 그 다음에 저위는 진 발열량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성분이 산소와 결합함으로써 H2O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료 속에 포함된 수소가 일부 연소하지 않고 물이 생성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 응축 잡열을 뺀 열량, 그죠? 이것은 뭐냐? 연소하는데 쓰인 게 아니고 또 뭐냐? 물이 만들어지면 이 물은 또 뭡니까? 열을 일부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증발하는데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증기의 응축 잡열을 뺀 발열량을 우리가 진 발열량이다. 그게 진짜 발열량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위는 총 발열량, 어쨌든 그 연료에서 발생한 전체 열량을 우리가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고, 저위 발열량은 순수하게 가열을 위해서 쓰여진 열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쓰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발열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에 저 앞에 간 유랑 계산식 보기에서 S와 H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S는 가스의 비중이고 H는 압력 손실입니다. 그죠? D는 관 지름이죠. 관 안지름 이렇게 D는 관의 안지름. 그죠?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Q는 뭐 유랑이니까 그죠? 유랑이고 Q는 유랑은 세제곱미터 per hour 단위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H 압력 손실, S 비중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L은 관의 길이 그죠? 미터 이렇게 되죠. K는 뭡니까? 우리가 유랑계수 폴의 상수죠. 상수 일반적으로 0.707 이렇게 쓰는 거 폴의 상수 요 내용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또 이렇게 계산식에 대해서 쓰는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꼭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압력 상승 시 파열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압 방지 장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스프링식, 파열판식, 가용전식 이렇게 되죠. 스프링식은 우리가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자, 뭐 스프링의 힘보다 더 센 압력이 발생했을 때 이걸 밀고 올라가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파열판은 깨지는 겁니다. 파열되는 거예요. 판이 파열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얇은 금속판을 설치를 해놓고 이상 압력이 상승했을 때 그 금속판이 깨지면서 이제 외부로 배출하는 형태. 그 다음에 가용전식은 열에 의해서 녹는 것이죠. 열에 의해서 녹는 것. 그래서 융점이 낮은 합금을 이용해서 화재가 만약에 발생해서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 융점이 낮은 부분이 녹으면서 가스를 방출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보면 우리가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 릴리프 밸브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배관 쪽에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3개를 쓰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탄, 프로판, 부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고 이론 공기량이 많이 필요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탄, 프로판, 부탄에 대해서 이 분자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메탄 CH4, 그죠? 그래서 탄소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1대1 결합을 하죠. CO2. 그러니까 이건 CO2하고 H2O는 완전 연소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죠? O2하고 결합했을 때 H2O가 생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1대 1몰 대 0.5몰 이렇게 1대 0.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 1개일 때 1몰, 수소가 4개, 그죠? 4개죠. 그러면 2몰이죠. 2몰이니까 뭡니까? 1몰. 산소로는 1몰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요대로 요 반응식은 좀 뭐 필기에서도 자주 나왔던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이 많은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론 산소량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도 조금 오타가 있네요. 여기에 CO2가 아니죠. 이거는 O2죠. 완전 연소니까 O2가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2몰이 필요하고 프로판은 5몰, 부탄은 6.5몰. 이건 산소죠. 이론 산소량입니다. 그죠? 이론 산소량인데 기본적으로 이론 산소량에서 어차피 뭐 공기량을 계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 많은 순서, 그러니까 많은 것, 가장 많은 것은 부탄, 그 다음에 프로판, 그 다음에 메탄의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 이건 어차피 우리 필기할 때 여러분들 다들 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식 이건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어차피 이론 산소량과 동일하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은 순서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7년도 4회차 우리 필답형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